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국내외의 좌익 세력들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 올리려고 합니다. 7월 말, 7월 달 중으로 국내의 좌익 세력들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종북 단체가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둘레를 에워싸는, 그리고 담장을 넘고자 하는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날짜가 있기는 한데 그날 한다고 해놓고 다른 날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특정 날짜를 지명하지 않고 7월 중 혹은 7월 말 이전에 그러한 그 기습적인 시위나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경비하고 있는 그 미군 병력들은 항시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좌익 세력들이 미군 기지의 담장을 넘어오게 되면 바로 실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종북 세력들, 국내외의 좌익 세력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미군이 한국인들에게 총을 쏴서 한국인이 죽었다라고 선전선동하면서 전국에서 촛불 시위를 일으키고 횃불 광란의 밤을 맞이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민노총 산하의 가짜 언론 KBS, MBC 등 노영방송을 동원해서 대국민 세뇌 작업에 돌입한 뒤에 범야권이라고 하는 180명의 국회들과 국민의힘에 포진하고 있는 중국의 간첩 정치인 최소 35명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사실상 내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산 마약인 펜타닐을 학교 근처나 학원 근처에 살포하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리고 탄저균 등과 같은 생화학 무기를 대한민국 영토 여기저기에 뿌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고 주한민군이 철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국내외의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내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서 움직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에 경보병 여단과 같은 특수부대를 난파시켜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북에 있는 김정은 테러 집단들의 변하지 않는 전략 전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동향을 감지하고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된 기관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국정원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상태가 아주 불량해졌다는 것을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 현재 국정원에서는 원장으로 김규현 원장이란 분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국정원 내부에 인사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 발전개혁위원회 TF를 만들어서 국정원 내부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의 그 메인 서버를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특급 국가 기밀,
초긴급 국가 비밀 등을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하는데 현재 국정원에서는 이러한 서훈의 이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북측의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커녕 수사하라고 말을 하는 저를 오히려 제3자 명의를 빌어서 고발했죠. 이것도요, 정정당당한 사람 같으면요, 저 개인에 대해서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뒤에 숨어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명의를 가지고 제3자 고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재의 국정원장 김규현 선생이 도대체가 북측의 사주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재인 쪽에서 돈을 먹거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정확한 상황을 매우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국정원의 내부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들어갔던 자들이 간부 직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혹은 실수를 가장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혹은 암살에도 동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윤희근이라는 사람도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양성기관이라고 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인물입니다. 이태원 사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이태원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사고 지점에서 100m, 150m, 200m 떨어진 곳에서도 수십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태원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중국산 마약인 펜타닐의 중독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색증이 나타났던 시신이 수십 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8명 모두가 해밀턴 호텔 옆에 좁은 골목에서 모두가 압살을 당했다고 경찰 측은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과 국정원은 이미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점거되었다, 점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괴뢰 도당들이 탄저균 혹은 펜타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혹은 과자를, 사탕을 광범위하게 뿌려서 우리 국민들을 모두 죽도록 죽게끔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세력은 지금 어디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은 이미 2009년에 국제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코민테른에 가입을 했던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에 당시 MB의 복심이라고 불리던 장광근 사무총장이 가는 자가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영문 명칭이라고 하는 People Power Party, 이 세 개의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의미하는 사진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또한 2019년에 중국 공산당의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을 하였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을 하게 되자 중국 공산당의 기원지 인민일보는 2016년 8월 15일자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해서 하야해야 된다라고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등과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박지원과 김무성의 물밑 야합과 거기에 동조했던 유승민의 동참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사정을 볼까요? 중국의 경제가 내부에서 내파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상황을 볼 때 중국 인민들의 폭동이 전국 각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과 111개의 MOU를 체결을 하면서 무기 공장까지도 지어주겠다고 했으니, 겁에 질린 중국 공산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탄핵과 암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지역의 탄저균 등과 같은 생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살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얘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으며, 중국이나 혹은 북한 괴뢰도당이 충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중국 공산당은 한미 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지령문을 내려서 또 탄핵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는 일까지도 이들은 획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야 될 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기현 국정원장이 1년이 넘도록 내부의 인사 문제 하나 제대로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윤희근 씨도 중국 공산당 산하 스파이 양성기관이라고 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암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최일선에서 막아야 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모두 좌익들의 손에 넘어가 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미 2009년부터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 맹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암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태극기 애국 보수 세력은 비상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고, 또 검사 생활도 윤 대통령보다 물경 한 20년가량이 선배가 되는 그런 퇴역 공안검사가 한 분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빨갱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고영주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분이 대안 세력으로서 현재 자유민주당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지금 자유민주당 당대표로 계시는데, 이러한 고영주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대안 세력을 만드는 것도 매우 기묘하고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께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한 60이 넘은 사람들 100명,
뭐 200명,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고도로 숙련되어 있는 20대 사이버 전사 1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60이 넘은 사람들은 돈 내고 머리수 채우는 것 외에 그다지 쓸데가 없다 하는 점을 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느덧 그러한 나이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세력들은 엄청난 수의 청년 사이버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괴뢰도당과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전사들의 화력 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우파가 이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생활이 있으신 분들은 당비를 열심히 내시고 또 그 돈으로 청년 당원들을 채용을 하며 자유민주당의 사이버전 조직을 재정비하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 조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정당은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인들 1000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결국은 각계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자유민주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러한 조직으로는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당비 1만 원씩 내는 당원이 최소 10만 명 정도 있으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잔에 10,000원 혹은 그 이상의 음료도 척척 사 마시면서 당비 1,000원을 내는 그런 거지 같은 짓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비가 1,000원인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등 정말 거지와 같은 혹은 거지보다도 못한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거지들에게 1,000원을 주게 되면 화를 내는 세상인데 당비로 1,000원을 내면서 세상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것은 도둑놈의 심보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월 1만 원을 못 내는 수준이라면 어디 가서 애국팔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현재로서는 자유민주당이 급성장해서 내년에 제1당이 되고 고용주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가 되는 길에 앞으로 우리 눈앞에 닥쳐올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이런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혼란을 해결할 이러한 방안을 미리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에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탄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설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 두 분이 설마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걸 보고도 설마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역사 앞에서 창녀보다도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너에 몰린 궁지에 빠져버린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지령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자유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면서 고용주 대표를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넋을 놓고 있으면 죽는 아주 참담한 시대입니다. 설마 하면 죽어나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이 아침에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위기가 닥쳐온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드려도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해서 월 얼마라도 좋으니 권리당원으로 지금 가입을 하시고요. 또 이 전화번호 02-7117-1948번이 전화가 안 될 시에는요, 휴대폰에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휴대폰 번호는 010-3620-5142입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아마도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규 자유민주당의 홈페이지가 www.ldp.or.kr입니다. 자, www.ldp.or.kr입니다. 그러니 홈페이지에 가셔서 또 역시 온라인으로도 당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안 됐을 경우에 당에다 전화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능력을 못 믿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바로 자유민주당에서 연이어서 정권을 잡아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 대한민국은 혼란으로는 빠져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태극기를 들어도 정당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인원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울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자유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키워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 한다면 강력한 제2인자를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지 않으려 하신다면 지금 당장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가정보원장에 앉힐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분은 바로 이진삼 전 퇴역하신 장군이십니다. 이진삼 대장께서는요, 일찍이 젊은 시절에 북괴군의 목을 딴 또 우리의 철천지 원수, 우리의 주적인 북을 괴멸, 선멸, 선택적 제거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휴전선을 넘어서 DMZ를 넘어 들어가서 그런 그 목숨을 건 그 임무를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즉 이분이 대단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진삼 장군 같은 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기와 용맹스러움,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눈끝 하나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서 가차없이 북괴군의 목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참 군인을 우리는 매우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군대 내에는요, 이진삼 대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체로 제가 다음과 같은 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정원장 후보로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을 했던 분이 비교적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경찰대학 제1기생으로서 경기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만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부산경찰청장 시절에 한진중공업 사태가 전개되었고 전국에서 민노총이 희망버스를 동원해서 부산 영도에 위치하고 있던 한진중공업으로 집결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를 원천봉쇄해서 조기에 진압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등 현직 의원들을 모두 유치장에 쳐넣고 하룻밤을 재우는 등 강경 진압을 통해서 좌파들에게는 낙인이 찍혔고 또 국정원에서 차장을 할 때에도 좌파들이 서천호 차장을 쫓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었습니다. 종북주사파들이 치를 떠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빨갱이 검사들을 동원해서 1호로 구속시키고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서 안 풀어주고 괴롭혔던 인물이 바로 서천호입니다. 서천호 차장이 국정원장이 되게 된다면 엉망이 되어버린 경찰 조직을 훤히 꿰어보고 있기 때문에 좌경화된 경찰도 한 방에 아니면 하루 이틀 내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국정원 내부도 또한 특히 국내부서 위주로 정리가 잘 되어질 것입니다. 또 본인이 좌파들에게도 당해봐서 피해를 극심하게 봤으니 좌파들의 수법도 잘 알 것이고 알아서 다 때려잡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능력도 없으면서 현장에서 할 줄 아는 일이 없는데 오직 할 줄 아는 게 아부밖에 없는 기생충과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이제는 기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좌파들이 극도로 혐오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서천호 차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경찰 내부 좌익 세력들과 국정원 내부의 좌익 세력들의 청소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실예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인데 자, 이런 분을 장관에 앉혀놓게 되니까 이게 지금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지금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말고도 외교부 안에서도 무능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쫄보 중에 쫄보 김규현 씨도 역시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국정원장직에 앉혀놓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1년이 넘도록 인사 문제가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최근에는 엄청난 내부 비밀이 사회 언론 신문지를 통해서 지면을 도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을 자꾸 임명하고 또 이 무능력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게 되면 인사권자 또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들 더 이상 기용하지 말고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같은 인물도 채용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민간에 나와서 제일 무능하고 병신 취급당하는 것이 바로 서울대학교 출신들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유능했다라면 국내 대기업 임원들은 전부 서울대 출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 출신의 임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빨리 서울대학교 출신 장관 또 서울대학교 출신 국정원장을 버리시게 되면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의 이 방송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거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유민주당을 국민의힘의 대안정당으로 키우고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시게 되면 적들의 간계가, 적들의 기만 수척이, 적들의 거짓말이 원천 봉쇄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